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개발자의 스펙 관리를 좀 이어서 좀 더 해볼 생각인데요. 다른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셨던 사항인데, 그, 지난번에 설명은 약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신 분들에 대한 스펙 관리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 옛날에 그 회사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몇 가지를 좀 더 짚어드리는, 신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펙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은 이건 저의 뇌피셜이니까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만약에 신입이라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입이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렌드나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쪽 일을 배우고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 물론 저기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일인데, 되도록이면 스타트업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스타트업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 스타트업에서 어떤 컨텐츠를 취급하는지, 물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오프라인으로 뭔가 판매를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뭔가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스타트업이나 뭐 좀 작은 회사를 간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런 회사는 피하되, 만약에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회사 선택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파견이나 어디서 뭔가 수주를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에 대한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킬러 콘텐츠가 있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만 회사의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그 현금 흐름이 원활하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킬러 콘텐츠가 있다면 적어도 내 월급은 이제 정상적으로 주는 회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닌 회사들도 있지만, 그 스타트업 회사 중에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 어디에 투자를 받아서 뭐 금방 뭐 상장을 할 거다, 코스닥에 상장을 할 거다, 우리 사주를 몇 주를 줄 거다, 그 몇 주를 주는 대신 월급은 뭐 조금 적다, 적은 대신 뭐 우리 사주 주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뭐 마음은 주고 싶었겠지만 우리 사주를 거의 안 주죠. 거의 안 주고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받겠냐, 돈을 받겠냐 하면 웬만하면 돈을 챙기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아니라면, 그것도 서울 안에서도 전국 탑 5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의 컴퓨터공학과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거의 대기업은 포기하시고요. 대기업은 사실 갖가지 뭐 진로 적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네들은 뭐 학교 출신 안 따진다,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거는 거의 가실 수 있다면 탑5 안에 드는 명문대학 출신의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면 한번 대기업을 응시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전공을 쌓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100인 이상 기업을 찾아보세요.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회사들을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1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이제 개발팀이라고 해서 그 개발팀에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고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 팀 안에 최소 디자이너 2명, 개발자 2명, 기획자 2명에서 하고 별도의 그 개발팀장까지 있는 그런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위주로 찾으세요. 그런 회사들로 가야만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많이 뭔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입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 그런 회사로 운 좋게 들어갔다 하면 그 회사들에서 그 킬러 콘텐츠를 만든 그 콘텐츠 기획안을 보고 그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솔루션을 구축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DB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더 빨리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곧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어떤 사업 구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솔루션을 구축을 했는지 그걸 빨리 현업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경력에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뭐 어느 회사에 어떤 홈페이지를 수주를 했다, 어디 회사에 어느 홈페이지를 수주했다, 뭐 그러면서 막 회사 규모는 막 100명이 넘는다, 그런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대부분이 경기가 나빠져서 개발 수주가 안 들어오거나 하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뭔가 킬러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는 가지 마시고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안에서 최소 3년 동안은 어디 옮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시고요. 자기 위에 바로 사수부터 시작해서 개발팀장까지 전부 계속 대화하고 공부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시고요. 분명히 들어가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뭔가 제대로 된 일거리를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현황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고 책도 더 많이 보고 그 사이에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그런 삶을 꼭 사시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내고 나면 모든 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이제 경력자 위주의 스펙 관리를 좀 더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선택의 노하우가 곧 스펙 관리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입분들은 첫 시작 회사를 어떤 선택을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난 아무데나 가도 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력서 넣지 마시고 이력서를 넣는다면 최소한 그 회사가 뭘 판매하는 회사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혹시 개발팀은 몇 명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최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킬러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